연꽃 모양 12봉우리가 기암괴석으로 피어나는 곳. 청량산 구름을 산문 삼아 그 이름처럼 맑은 향기 흩뿌리는 곳이 있으니 그곳이 바로 청정도량, 청량사다. 경북 봉화, 예부터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청량산이 자리하고 있다. 최고 높이가 870m밖에 되지 않지만 만만하게 봤다간 큰일 난다. 가파른 산길이 그리 호락호락 길을 내주지 않기 때문이다. 힘든 만큼 또 올라가면 아주 좋은 풍경이 있을 것 같아요. 기대가 됩니다. 수행자의 마음처럼 흔들림 없이 산을 오르니 드디어 청량사가 그 자태를 드러낸다. 바람이 소리를 만나면 찻집 이름이 제법 운치 있다. 시원한 차 한 잔에 지친 발걸음을 잠시 쉬어본다. 창문 너머 보이는 풍경에 이곳이 왜 청량사라 불리는지 알 것 같다. 퇴계 이황도 이 아름다움에 반해 무척이나 청량산을 담고 싶어 했나 보다. 청량사 경내로 발걸음을 옮겨본다. 안녕하세요. 예. 바람도 시원하고 네. 그 전각의 위치가 아주 산하고 조화가 정말 잘 맞아가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산 이름이 청량산이 돼서 예. 이름 그대로 여기는 659지가 돼서 시원하고 아주 예. 맞습니다. 예. 절이라는 것은 힘들게 올라와서 딱 청량산 앞을 바라봤을 때 예. 시원함을 느끼는 예. 그 묘미가 바로 청량사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올라올 때는 힘들어도 예. 오고 나면 가슴이 아주 툭 트입니다. 예. 청량사는 서기 663년 신라시대 원효대사와 의상대사가 창건한 천년고찰이다. 창건 당시 33개의 부속 건물을 갖춘 대사찰이었지만 조선시대 숭유 억불 정책과 환란 등의 고된 역사를 지나오며 천년고찰의 위험은 점점 사라져버렸다. 지금의 모습을 갖춘 지도 30년이 채 되지 않았다 하니 그간 얼마나 오랜 시간 버려졌는지 짐작해야 한다. 원래부터 이 사찰이 이렇게 자리를 딱 잡고 있지는 않았었죠? 네, 그렇습니다. 원래는 제가 86년도 왔을 때는 저 밑에 강에서부터 걸었어야 되고 또 이 사찰 자체가 육아의 피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스님들 살지 못하고 완전히 예. 폐사찰 되다시피 했던 사찰인데 그때는 여기 뭐 집이 하나도 없고 법당만 한 채 이렇게 그것도 막 비가 새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제가 옛날 모습 그대로 이제 복원을 한다고 지금까지 하긴 했는데 예. 아직 조금 부족스럽습니다. 청량사의 본전인 유리보전은 2가지 보물을 지니고 있다. 고려 공민왕이 직접 쓴 현판과 종이를 녹여 만든 국내 유일의 지불 약사열의 부처님이 그것이다. 어떤 부처님을 모시느냐에 따라서 현판 이름이 틀립니다. 정각 이름이. 서가모니 부처님을 주불로 모시면 대웅전이 되고 여기는 약사열의 부처님을 주불로 모셨기 때문에 유리보전이라고 하는 현판이 붙습니다. 그래서 유리보전 현판은 약사경에 보면 약사열의 부처님을 다른 이름으로 유리광불이라고 하거든. 나무 동방 마늘색의 약사 유리광열애불. 그래서 유리보전이라고 하는 현판이 붙어, 즉 약사열의 부처님을 모신 정각이란 뜻입니다.
모든 중생의 병을 고쳐준다는 약사열의 불을 중심으로 양 옆에는 불탄 문수전의 문수보살과 명부전에서 모셔온 지장보살이 협시하고 있다. 기이한 모양의 소나무 한 그루가 눈에 들어온다. 이 소나무는 청량사 창근설화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소나무입니다. 뿌리 셋 달린 소나무 삼각우총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보면 위에 뿌리 세 개가 났죠. 원효의상 두 스님이 절을 창건하려고 밑에 사촌을 지나가는데 논에서 뿌리 셋 달린 소가 고집이 세가지고 주인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오른쪽 가라가면 왼쪽 걸어가고 왼쪽 가 오른쪽 가라가고. 두 스님이 앉아서 보니까 굉장히 재미나니까 웃으면서 주인장을 불러서 이 말도 안 듣는 소 달라고 하니까 주인장이 선뜻 에이 말도 안 듣는 소 고집세서 도저히 못 먹이겠다고 스님 끌고 가라고 그래서 그 소를 끌고 와서 33개 암자를 다 지었어요. 소가 목재를 다 나르고 중공을 하루 앞두고 소가 죽어서 바로 요거다 묻었는데 그 무덤에서 뿌리 셋 달린 소나무가 난 겁니다. 청량사의 완공을 보지 못한 아쉬움 때문일까? 죽어서도 청량사를 지키고 싶단 바람 때문일까? 소나무로 다시 태어난 소의 우직한 불심이 애틋하다. 청량사의 백미는 단연 5층 석탑이다. 부처님 진신사리가 모셔진 이 석탑을 바라보고 있자니 마치 청량산을 기단 삼아 허공에 떠 있는 것 같다. 가파른 지형에 세워지니 가람의 석축들 역시 높게 쌓을 수밖에 없다. 강에서부터 그 30원 국도를 닦을 때 그 돌을 경운기에 싣고 모든 돌을 가져와서 축대를 쌓고 흙이 없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다시 또 경운기로 흙을 싣고 와서 축대에 싼 복귀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축대를 쌓고 돌을 가져오고 흙을 가져오는 것이 아마 서울의 63빌딩 짓는 것보다 더 아마 힘이 더 들었을 겁니다. 어느 것 하나 쉽게 만들어지지 않았기에 청량사의 아름다움은 더 특별하게 와닿는다. 태초의 그런 그 신비스러움이 그대로 묻어나 있는 그런 산이라서 항상 이렇게 봐도 그 느낌이 변함없고, 올 때마다 새로운 느낌을 항상 가지는 그런 산입니다. 절이 화려하진 않았고요. 화려한 건 별로 없는데 되게 소박하면서도 너무 아기자기하게 되게 멋있어요, 절이. 다른 절도 아늑하고 산 속에 오면은 그 느낌이 전부 다 좋잖아요. 하지만 이 절은 느껴지는 어떤 느낌이 다른 절하고는 조금 틀려요.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와보고 싶은 이렇게 전체적인 어떤 조경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너무 이렇게 마음속에 탁 와닿아가지고 다시 한번 와보고 싶은 어떤 그런 절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눈에 담는 모든 것이 하나의 예술작품 같기만 한 청량사. 청량산 12개의 봉우리가 연꽃처럼 감싸 안아서일까. 카메라 렌즈 가득 청량사의 아름다움이 포근하게 담겨진다. 잠시 청량사를 뒤로 하고 산길을 걸어본다. 산꾼의 집, 호기심이 일렁인다. 한적한 숲속에 조용히 자리한 산꾼의 집엔 어떤 이가 살고 있을까?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들어오십시오. 예. 네, 차주 한잔 얻어 마시러 왔습니다. 네 차를 대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곳에 오면 누구나 차를 무료로 맛볼 수 있다. 벌써 20여 년째 사람들에게 차를 대접한다는 후한 인심의 산꾼. 거기엔 깊은 의미가 있었다. 정신이 맑아지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드릴 수 있다는 거. 작은 것이지만 내가 드림으로 인해서 내 마음의 기쁨은 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차지만은 그래도 한 모금 자시고 가셨을 때 그분들의 뒤덮개를 바라보는 내 마음은 한없이 즐겁고 고맙다는 거죠. 다시 한 번만요. 사진 한 장으로 차값을 대신해 본다. 청량사에서 위로 20분 정도 산길을 오르면 작은 암자 응진전이 나온다. 원효대사가 수행을 하기 위해 머물렀던 곳으로 청량산에서 가장 경관이 뛰어난 곳이기도 하다. 이곳 청량사 응징전에는 노국공주와 공민왕을 모시고 있다고 해요. 청량산은 우리나라 역사의 한 줄기와 맥을 같이 한다. 홍건적의 난을 피해 청량사까지 오게 된 고려 공민왕과 노국공주. 정략결혼으로 원나라에도 고려에도 속하지 못한 이방인으로 살아야 했던 노국공주는 남편 공민왕을 도와 이곳 응진전에서 국가의 안녕을 빌었다고 한다. 청량산 가득 벚고가 울린다. 청량사의 하루가 지나간다. 부처님을 향한 지극한 고백이 청량산을 깨운다. 날이 밝아올수록 운무가 청량사 경내를 휘감는다. 아침 운무는 청량사의 오경에 속한다. 청량사 한쪽에 장독대가 보기 좋게 줄지어 있다. 청량사의 맛을 결정한다는 장독대 안엔 무엇이 담겨 있을까? 다 된장하고 간장입니다. 저희들 3년 이상씩 숙성시켜서 이렇게 요리를 하니까 음식이 더 깊은 맛이 있고 또 숙성이 되니까 더 맛깔난 음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빛깔 고운 된장. 이 된장을 이용한 특별한 별미가 청량사에 이어져 온다고 한다. 된장으로 맑은 장국을 내고 밀가루, 콩가루와 함께 섞는다. 무슨 음식일까? 된장은 예로부터 내려오는 청량사 전통 음식인데 된장으로 인한 여름에는 된장 칼국수 보양식이에요. 반죽한 면 재료는 얇게 밀어 잘 썰어준다. 보글보글 익어가는 된장 칼국수. 된장을 이용한 두 번째 음식은 장떡이다. 청량사에서만 맛볼 수 있다는 된장으로 맛을 낸 한상 차림. 화려해 보이진 않지만 정갈하게 담겨진 음식이 내가 바로 건강식이다라고 말해주는 듯하다.
그렇다면 그 맛은 어떨까? 그냥 칼국수하고 콩국수 뭐 이런 거 맛이 좀 틀리죠. 예. 아마 이 산중이 되다 보니까 귀한 음식을 만들기가 많이 힘들잖아요. 여기서 이 깊은 650고지 되는 산중에서 혹시 귀한 손님 오시면 뭐 막 급하게 만들어 드릴 것도 없고, 또 여기는 장독에 된장이 많으니까 된장을 가지고 칼국수 미는 것이 금방 만들고 또 특이한 음식이니까 아마 옛날부터 스님들께서 된장을 밀가루에 넣어서 반죽을 해서 밀어서 이렇게 구수하게 해서 대접을 하는 것이 아마 가장 귀한 손이 왔을 때 대접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꾸준히 지금 내려왔습니다.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좋은 음식을 내고 싶었던 절집의 마음씀이 느껴진다. 일요일 오전, 한적하던 청량사에 아이들 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어린이 법회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애들이 이제 일주일 동안 쌓인 뭐 스트레스나 피로, 애들도 그런 게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기 와서 이제 해소하고 또 힐링하고 가고 한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청량사에서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 어린이 포교다. 마을을 돌며 꾸준히 홍보하고 노력한 결과 지금의 어린이 법회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지금부터 청량사 어린이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개구진 표정만 보면 법회를 하기 위해 온 게 맞나 싶다. 아마 오늘은 보니까 안 온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소희도 안 오고 소담이도 안 오고 뭐 수민이도 안 오고 많이 안 왔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휴가 기간이 돼서 가족들이랑 아마 휴가들 많이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0분만 하겠습니다. 왜요? 1시간? 1분! 알았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그럼요. 일요일이면 청량사를 놀이터 삼아 노는 아이들. 주지 스님 역시 바라는 바다. 친구들이랑 노는 것도 재밌고요. 옥탁치는 것도 즐겁고 선생님이 잘해주고 선생님도 법회 재밌게 해줘요. 부모님한테요. 말을 안 듣고 그런 게요. 스님 말 듣는 분이 뭐 말도 잘 들어야 돼요. 그런 것 같아요. 여기 보면 6살짜리도 있고요. 초등 1학년, 가장 높은 학년이 6학년입니다. 이 아이들이 신앙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절에 와서 스님 보면 무섭지 않고 매달리고 부처님 보면 무섭지 않고 달려가서 법대로 절할 수 있는 마음만 키워주면 스님은 되겠다 싶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아이들이 신앙이 뭔지 알겠습니까? 나중에 아이들이 성장해서 자기 스스로 신앙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씨앗을 심어주는 것만 제가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준비. 너희들이 먼저 나가면 뒤에서 사물이 치고 나온다. 자, 준비. 스님의 지시에 맞춰 힘차게 연주하는 아이들. 도대체 무슨 일인지 궁금증만 더해간다. 우리 그 청량 어린이회 6학년들 이런 풍물패입니다. 풍물패인데 10월 5일 날 산사음악회 이 아이들이 오프닝을 할 거예요. 예, 처음 찬성의 문을 우리 그 사물팀이 문을 여는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연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산사음악회의 원조가 바로 청량사다. 매년 10월 첫째 주 토요일이면 청량사는 멋진 원형극장으로 변신한다. 많은 가수들이 청량사 무대에 섰고 반에서 돌아갔다.
문화 혜택이 부족한 마을 사람들을 위해 기획한 산사음악회에 이제는 아이들이 당당하게 주인공으로 서는 것이다. 이렇듯 아이들에게 청량산은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꿈을 키워가는 곳이다. 연습하니까 재밌고 일요일마다 오는 게 항상 즐거워요. 연습을 많이 했는데 친구들한테 욕을 많이 먹기도 하고 많이 부족하니까 그래도 사람이 많이 오기도 한다니까 좀 떨리기도 하고 친구들이랑 다 같이 하니까 재밌기도 해요. 아이들의 멋진 공연을 기대해 본다. 청량산은 해발 650고지에 있는 교통도 불편하고 오지에 있는 사실은 작은 절입니다. 절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청량산을 와보고 참 아름답다, 다시 가보고 싶다라고 하는 친근감이 갈 수 있는 사찰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불자든 불자가 아니든 청량사가 지역의 문화공간으로서 좀 자리매김하는 그런 사찰. 또 하나는 제가 사찰 5년 방침 중에 하나가 받는 불교, 주는 불교 됐으면 좋겠다. 천년의 시간을 거슬러 오른다. 아름드리 소나무 숲길 따라가니 우리 차문화의 시작점이, 소설가 김동리의 창작의 원천이, 만해 스님의 항일 정신이 서린 천년고찰 다솔사의 발길이 닿는다. 경상남도 사천. 다솔사로 향하는 길은 힐링 그 자체다. 소나무 향이 가슴까지 상쾌하다. 다솔사가 자리한 복명사는 봉황의 혼이 서린 명당으로 꼽힌다. 때문에 이곳엔 아주 특별한 표식이 있다. 이곳이 워낙 명당이라 사람들이 묘자리를 많이 쓰려고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임금의 명으로 묘자리를 쓰지 말라고 비석을 세웠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곳엔 묘가 없다 하니 임금의 어명이 암암리에 계속 이어지고 있나 보다. 다솔사는 여느 사찰과 다르게 일주문이나 사천왕문이 없다. 그만큼 어렵지 않고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절이 다솔사다. 첫 느낌은 상당히 조용하고 아주 작고 아담한 사찰로 딱 느낌이 옵니다. 부산 범어사에 말싸인 다솔사는 경남에서 가장 오래된 절이다. 작지만 유구한 역사를 지닌 천년고찰 다솔사의 얘기가 사뭇 궁금해진다. 안녕하세요. 예, 절이 아늑하고 아주 예쁩니다. 다솔사를 말할 것 같으면 다솔사는 역사적으로도 아주 오래된 한 1500여 년, 그러니까 흰사보다 한 300년 빨라요. 그런 유구한 역사와 또 이제 기사성 같은 고성들, 차장율사 또는 의상대사, 토성국사 또는 나홍화상, 이런 이들이 이제 충창을 해서 내려오는 사찰이고, 신라 511년
연기조사가 창건한 다솔사의 처음 이름은 영악사였다. 이후 자장률사가 중창하며 다솔사라 이름 지었다고 한다. 다솔이란 많이 거느린다는 뜻이다. 요거 다솔사에는 대웅전이 없다. 법당인데 정멸보궁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 일반적으로 이제 법당이라 하면은 대웅전 예. 이렇게 하는데 이거 다솔사 법당은 부처님 사리를 모시기 때문에 이 부처님 열반을 정멸하거든요. 예. 그래서 현판을 정멸보궁이라는 현판을 붙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정멸보궁에는 불상을 따로 모시지 않는다. 그러나 이곳에선 부처님의 열반상을 법당 가운데 모시고 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다. 개금을 하다가 이제 부처님 뒤쪽 이제 복장에서 사리가 발견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리를 전체를 모아 보니까 108가가 돼가지고 이제 사리를 모시게 됐다. 사리탑을 친견하는 과정 또한 특별하다. 이제 사찰에 오면은 옛날에 이제 목욕제기 하고 예. 3일 전부터 목욕제기를 하고 이제 사찰에 와서 기도하는 그런 풍습이 있어요. 우리 민족은 깨끗이 세속의 무엇들을 다 내려놓고 그런 기도를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깨끗이 씻는 겁니다. 연화대 찬물에 손을 씻고 사리탑을 3번 돌면 소원이 이루어진단다. 이런 굳은 신심 때문일까? 다솔사의 사리탑은 불자들의 성지로 사랑받고 있다. 다솔사는 우리 역사에서 빠질 수 없는 곳이다. 여기가 안심료.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는 안심료.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이제 만해 한용운 스님, 또 김범부, 김범린, 또 김동리 이런 지사들이 은거를 하면서 만당이라는 독립운동 비밀 결사를 조직해가지고 운거하면서 이렇게 활동을 했던 뜻 있는 건물이죠. 항일운동의 대표주자 만해 스님은 이곳에서 독립선언서 초안을 작성했다. 또 소설가 김동리는 등신부를 집필했다고 한다. 안심료 옆에는 만해 스님의 회갑 기념으로 심은 황금 편백나무가 자리하고 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들의 정신이 아직도 기세등등하다. 차 좀 마신다는 사람이라면 꼭 와봐야 한다는 다솔사. 그 명성답게 야생 차나무가 병풍처럼 다솔사를 감싸고 있다. 신라시대부터 이어진 차밭은 그 역사만큼 맛도 깊다. 일창이네. 다솔사 차는 이제 다른 데 차고 비교를 하면은 향이 뛰어나고 차 기운이 강해요. 그런 원인은 여기 다솔사의 차밭의 형태가 경사도라든가 또 멀리 멀지 않은 바다가 있고 그래서 때로는 해풍이 불어오고 또 아침으로는 운해가 껴서 이 차맛을 좋게 하는 그런 관계가 되고 또 조소 낮과 밤 기온차가 있어 산에는. 그래서 차맛이 뛰어나요. 그래서 다솔사 차밭은 조건으로 말하면 천혜의 환경 조건을 갖춘 차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가꾸지 않아 찻잎을 따는 일도 쉽지 않다. 이렇게 봐요. 일창이에 기대기 2개 이런 정도. 요걸 기본적인 차 따는 시기로 봐요. 굉장히 작을 때 따는. 그렇지. 차 끝안에 기대기 2개. 예. 다솔사는 우리나라 차문화의 발원지다. 근대에 들어 명맥이 끊긴 차문화를 다시 살려낸 곳이 바로 이곳이기 때문이다.
당시 주지였던 효당 스님은 차를 대중화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전통 차 문화를 집대성한 한국의 다도를 펴냈다. 지금도 다솔사에서는 직접 차를 만든다. 다선 일미. 차와 선은 둘이 아니라 했다. 차를 만들고 마시는 일. 그 모든 것이 수행이다. 차를 딸 때부터 정순한 마음, 사실은 한 생각으로 다 이렇게 돼. 차를 딸 때, 차를 덮을 때 이런 모든 과정들이 정순한 마음, 다시 말해서 중정의 입각에서 이루어져야 한 잔에 마실 수 있는 좋은 차가 나오는 거예요. 차라는 게 굉장히 제대로 까다로워. 생찻잎을 고운의 가마솥에서 덮고 말리고를 여러 차례 반복하면 정성까지 더해져 맛 좋은 차가 완성된다. 이제 차를 맛볼 시간. 스님께서 먼저 준비하신 차는 진한 녹차의 빛깔이 그대로 드러난 말차다. 원래 이 말차는 아주 귀한 사람이 왔을 때 대접한 사실은. 일반적인 차는 차를 법절을 하죠. 차엽을 넣고 울고서 이렇게 물을 마시지만은 이 말차라는 것은, 가루차라는 것은 차엽 자체를 분말해가지고 차엽차로 다 마시는 거예요. 그게 약간 좀 다르죠. 귀한 차와 함께 귀한 사람이 된 기분이다. 자, 그러면은 오늘 법제한 차를 한번 맛을 봅시다. 갓 만들어진 차는 어떤 맛일까? 자, 드시죠. 차를 마실 때는 먼저 차의 빛깔을 보고 그 다음 향기를 맡은 후 맛을 천천히 음미한다. 그렇게 차의 모든 것을 깨어있는 마음으로 온전히 느끼는 것이다. 제가 직접 찻잎을 따고 네. 그 작업하시는 거를 옆에서 이렇게 봐서 그런지 그 향이 더 깊이 우러나는 것 같습니다. 옛 분들은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 차를 많이 마시는 백성이 부흥을 하고 술을 많이 마시는 백성이 망한다. 이런 얘기도 그냥 한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차의 약성이 인간에게 이롭고 좋은 마지막 음료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시대가 변해도 변치 않는 가치가 있다. 세월의 풍파 속에 융성하던 천년고찰의 위엄은 사라졌어도 다솔사의 가치와 그 아름다움은 그대로인 듯하다. 싱싱한 각종 나물들이 바구니 가득이다. 네. 모두 다솔사 주변에서 직접 캔 나물들이란다. 이렇게 잘 하시고 요 주변에 많습니다. 하면은 아침에도 조금 시간만 넉넉하면은 한 15가지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식전에 캐온 나물들이니 그 맛이야 두말할 필요 없이 자연 밥상 그대로 일터. 네, 간장이 이제 아주 장아찌를 담근 이제 간장입니다. 이걸 넣으면 더 풍미가 있고 좀 좋지요. 고슬고슬하게 지은 밥과 함께 비벼주면 이 자체가 밥도둑이란다. 어느 것 하나 인위적인 것 없이 자연에서 숙성 발효시킨 것이니 보약이 따로 없다. 입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드시죠.
드셔보시죠. 예, 식사하십시오. 천년자, 다룰사 주변에 나는 천야초, 천연야초를 뜯다가 이렇게 만든 이제 음식입니다. 네. 반찬도 좀 가시보시고. 예. 자연 그대로를 차려낸 아니, 한상 아니, 차림. 네. 맛은 어떨까? 맛이 좀 특이하고요. 향이 진하면서도 좀 부드럽게 퍼지네요. 원래 이제 산중에 사는 사람들은 이 하절기에는 산중에서 두루두루 이제 음식 장만, 먹거리 장만을 해서 이렇게 먹습니다. 역시 우리 다룰사는 이제 차나무도 있지만은 요소요소에 그 약초들이 산재 있어요. 이제 그런 걸 잘 이렇게 안목 있게 뜯어다야 이제 반찬을 해먹으면 몸에도 건강하고 또 정신도 건강해지죠. 다솔사에 오면 꼭 보고 가야 할 곳이 있다. 산내암자, 보안암이다. 산길을 따라 30여 분 이상을 올라야 나온다. 울창한 나무와 가지런히 놓여진 돌길을 따라 걷다 보면 어느새 보안암에 다다른다. 보안암은 석굴로 유명한 곳이다. 그래서일까? 암자 주변이 온통 돌무더기다. 누가 쌓아 올린 것인지 그 공덕이 참으로 무량해 보인다. 보안암 석굴은 자연석을 계단으로 쌓아 올린 분묘형 석굴이다. 석굴 안에는 높이 1.8m 정도의 결과부자를 한 석조 열애상이 모셔져 있다. 석굴암의 구조를 따르고 있는 고려시대의 중요한 축조 석굴이다. 이른 새벽, 다솔사 경내로 사람들이 모여든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 매일 이렇게 아침마다 모여서 몸과 마음을 이제 수련하는 태극권을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수련을 합니다. 18세기에 이어서 노자일로 시작. 참선하다 생긴 상기병을 다스리기 위해 태극권을 시작했다는 동초 스님. 지금은 신도들의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방편으로 나누고 있다고 한다. 태극권이라는 것이 처음엔 생소했지만 스님에게 하나하나 배우고 익히다 보니 신도들에게도 변화가 생겼다고 한다. 제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피부가 맑아지고요. 그 다음에 키도 커 보인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자세가 반듯해지니까 키도 커지고. 네, 일단은 보통은 사람들이 그 일반적으로는 기운이 위쪽으로 가 있다라는, 그래서 뭐 정신도 산만해지고 뭐 불안한 증세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 운동을 하면은 그 기가 침잠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밑으로 가면서 마음도 굉장히 많이 그 차분해지고, 물론 건강도 좋아지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저 같은 경우는 살이 많이 빠지고요. 그리고 심심단련이기 때문에 이걸 하다 보면 이 운동하는 순간은 참선을 하듯이 이 무념무상 그런 상태로 아침에 이런 운동을 하면서 맞이하다 보니까 하루 일과가 굉장히 참선하는 그런 마음으로 잘 진행이 됩니다. 이 태극권은 명상과 더불어서 접목이 되게 돼 있어요. 수행인들이 하면은 무엇보다도 가장
바람직하고 적합한 운동이죠. 이제 선이라는 게 있는데 동선이라는 게 움직이는 선. 이제 포행하면서 마음 챙김을 한다든가 또는 산행하면서 마음을 챙긴다든가 하듯이 그런 동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권은 무엇보다도 동선의 움직이는 선의 일환이에요. 그래서 명상자 아니면 참선하는 사람, 비파산하는 사람 모두가 접목해서 자기 수행을 업시킬 수 있는 그런 운동이죠. 스님은 태극권으로 단련된 몸은 곧 정신과 이어진다고 한다. 찻잔 속에 물을 흘리지 않도록 집중한 채 걷기 명상을 하다 보면 어느새 세상사 시름은 잊혀지고 만다. 그저 지금 이 순간 내가 존재함에 감사할 따름이다. 그렇게 살아있음을 깨닫는다. 다솔사는 유구한 역사와 어떤 천문화의 산실답게 그런 아름다운 사찰로 정비하고 그런 정신문화를 국민과 더불어서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도랑, 그런 사찰로 나가야 되겠죠. 1500년 전의 시간으로 향한 길. 다솔사는 여전히 차의 향기로 가득했고 민족의 정신이 서려 있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우리 역사와 함께 해온 다솔사. 이제 1000년의 시간을 넘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마음이 쉴 곳을 찾아 떠난다. 때묻지 않은 자연이 있는 곳. 시간을 돌아볼 수 있는 곳. 부처님의 미소가 가득한 곳. 알면 알수록 매력 넘치는 성보 문화재의 보고 예천 용문사. 그 절에 가고 싶다. 굽이굽이 돌아가는 물길이 한 폭의 멋스러운 그림을 완성했다. 경북 예천의 회룡구다. 예천에는 이곳 회룡포처럼 용과 관련된 지명을 가진 곳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한 곳인 용문사로 오늘 한번 찾아가 볼까 합니다. 용문사라고 하면 흔히들 은행나무로 유명한 양평의 용문사를 제일 먼저 떠올리곤 한다. 그러나 경북 예천에도 오랜 역사를 간직한 용문사가 있다는 사실. 천년이 넘는 시간 동안 소백산 자락에 터를 잡고 불법을 전해온 유서 깊은 도량이다. 과연 소백산 전기를 듬뿍 머금은 경북 예천 용문사는 어떤 모습일까? 피톤치드 향으로 심신을 달래며 한적한 산길을 따라 걷다 보니 어느새 용문사에 다다른다. 회전문. 무엇이 돌고 돈다는 것일까? 사천왕문을 대신하는 회전문은 윤회전생에서 따온 말이다. 중생들에게 생사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 해탈의 세계로 들어가라는 깨우침이 담겨있다. 용문사의 사천왕상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라고 한다. 회전문을 지나니 드디어 정갈한 모습의 용문사가 눈에 들어온다. 예,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용문사는 조계종 제8교구본사 직지사의 말사다. 보광명전
예, 보강명진이라는 것은 그 주불이 청정 법신 비로 잔나불입니다. 회전문에 이어 독특한 이름을 갖고 있는 전각인 보광명전, 용문사의 본전이다. 진리의 법신인 비로자나불을 중심으로 좌우에는 아미타불과 약사열애불이 함께 모셔져 있다. 고려 태조 왕건이 신라를 정벌하러 내려가다가 이 사찰을 찾았으나 우무가 자욱하여 지척을 분간치 못했는데 그 어디선가 청룡 2마리가 나타나 길을 인도하였다여 용문사로 불렸다고 합니다. 용문사는 통일신라 말 두운선사가 창건했다고 전해진다. 두운선사를 만나기 위해 길을 나섰던 태조 왕건. 1000년 전 그가 만났던 운무의 모습도 혹시 이와 같진 않았을까. 손님, 그 화재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예, 그 1984년도 4월 초팔일 날 화재가 났습니다. 났는데 다들 전소되었으나 저 대장전만 아직 그 화재로부터 피할 수 있었습니다. 아, 대장전만. 예. 대장전만 그 무사하게 남았던. 예. 고려 8만 대장경의 일부를 보관하기 위해 지어진 대장전. 용문사에서 가장 오래된 전각이기도 하다. 스님, 어떻게 대장전만 이렇게 불에 타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대장전은 보면은 그 나무 목재 건축을 보면은 그 용과 물고기들이 많죠. 네. 용과 물고기들은 물에 살기 때문에 그 부정 역할을 한답니다. 그래서 그 화재로부터 면했다는 그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정말 조각이 정교해서 되게 세월이 오래된 거잖아요. 근데 지금까지도 뭐라 그럴까요? 아름답다는 생각이 그냥 보는 순간 드는 것 같아요. 오래되어서 더 아름다운 걸까요? 그럼요. 큰 화마 속에서도 대장전이 무사할 수 있었던 것.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피가 아닐까 싶다. 용문사의 대장전은 사실 윤장대로 더 유명하다. 팔각의 정자 형태의 윤장대는 경전을 넣은 책장을 팽이처럼 돌릴 수 있게 만든 불교 도구다.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용문사 윤장대의 백미는 각각의 면마다 각기 다른 종류로 새겨진 문양들이다. 특히 꽃살 창호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중 하나로 손꼽힌다. 윤장대 하나에 당시 목조 건축물의 기술과 솜씨가 그대로 녹아있다. 과거 사람들이 무지했기 때문에 이것을 읽으면은 84,000 법보를 다 읽었다는 효험이 있습니다. 아, 이것을 돌리면요? 예. 와, 꽃살무늬가 정말 정교하고 정말 아름답네요. 예, 이것이 문화재 가치로서 아주 높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 네. 만드신 분의 정성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예. 용문사 대장전은 윤장대를 비롯해 전각 안에 조성된 모든 것이 성보문화재로서 큰 가치를 지닌다. 목조 아미타열의 좌상과 그 뒤를 장엄한 목각 후불탱화는 역사적으로도 귀한 자료다. 이게 이렇게 후면에 있는 그 목각탱화에서 후불탱 이렇게 불리우는. 예, 후불탱화로서 아주 현존한 가장 오래된 것으로서 조선 숙종 때 만들어진 것입니다. 후불탱도 많은 문화재 가치 높지만도 앞에 삼전불도 높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용 무늬들이 많죠. 조각된 것이. 네. 저것이 보면은 그 하재로부터 그 부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저 용 문양입니다. 살아있는 박물관이라 할 만큼 9점의 보물과 300여 점의 소중한 유물을 보유한 용문사. 성보박물관은 필수 코스다. 이 윤장대는 이제 만들어 놓은. 예, 아까 그런 그 보물 문화재인데 이것은 그냥 그 돌릴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럼 돌릴 수 있나요? 예. 어떻게? 그냥 잡고 이렇게. 여기서요? 예, 이것 손잡이. 네. 잡아서 이렇게 잡아봐 이렇게. 예, 한번 들어봅시다. 뭐 소원을 빌면서 하는 예. 건가요? 대장전 안의 윤장대는 매년 음력 3월 3일과 9월 9일에만 일반인들에게 허락된다. 직접 돌려볼 수 없는 아쉬움은 성보박물관에서 달랠 수 있다. 선생님, 이 박물관의 그림 중에서 저는 이 그림이 딱 눈에 들어오거든요. 예, 이 천불 탱화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는 그 서른서와 용문서밖에 없습니다. 이 양식이 굉장히 독특해요. 어떤 이제 배경이나 이런 그림이 있지 않고 좀 현대미술 같다 그럴까요? 예. 저는 제가 그림을 그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팝아트적인 느낌도 있고요. 예. 마치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이 손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도 다 다르네요. 천불탱화는 누구나 성불할 수 있다는 대승불교 사상이 담겨 있다. 영삼 개불탱으로서 그 야단 법석 야외에서 그 법회를 할 때 그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영산회상도가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는 모습인데 반해 염화미소의 얘기를 형상화한 듯 연꽃을 들고 있는 모습이 특징이다. 용문사 마당 한켠에는 작은 텃밭이 자리하고 있다. 스님들의 땀이 밴 곳이라고 한다. 예, 오이도 이거 스님이 농사지은 겁니다. 오이가 가시오이 맛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뭐 무쳐서. 예, 무쳐서도 먹고 장아찌도 담그고. 이건 좀 작? 예, 이는 그냥 오이고. 이거는 가시오이고. 예. 하나 잡숴 보겠어요? 이거 훑어보고. 맛있죠? 삶는 거하고 게임이 안 된다. 차닥차닥. 예. 텃밭만이 아니다. 장독대에도 스님들의 정성이 깃들어 있다고 한다. 맛있죠? 네, 부드러워요. 예. 스님들이 직접 담근 거예요. 빛깔 고운 새빨간 고추장만 있어도 공양 한 끼는 거뜬히 해결할 수 있을 것만 같다. 그냥 먹어도 맛있는 장으로 과연 어떤 음식이 완성될까? 무쳐서 스님들. 사각사각 싱싱한 오이의 식감을 그대로 살린 오이 무침. 부드럽고 고소하게 볶아낸 감자볶음. 직접 담근 된장으로 맛을 낸 된장찌개까지. 이제 맛을 볼 차례다. 소박해 보이는 찬들이지만 그 안에 담긴 정성과 노력들을 생각하니 하나하나 모두가 귀하게 느껴진다. 감사의 마음으로 받아든 공양. 웰빙 식단이 따로 없다. 재료가 신선해서 그런지 하나하나의 맛이 다 다르고 오히려 풍부한 느낌이 듭니다. 많이 가져온 것 같아요.
자연의 선물로 채워진 공양으로 마음도 배도 든든해진다. 가을비가 용문사를 촉촉히 적신다. 부처님 향한 간절한 마음에 날씨가 무슨 상관이랴. 그저 지극정성 가득한 일심으로 절을 올린다. 기와장에 소원도 살포시 적어본다. 다른 종교 이런 데는 뭐 11조니 뭐니 돈을 내잖아요. 근데 불교는 그런 강요를 안 하고 마음이 있는 사람은 와서 이렇게 아무도 지키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편해요. 제가 얼마를 내든지 누가 강요 안 하니까 제가 내고 싶은 가격만큼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십시일반으로 진심을 담아 한자 한자 가족 모두가 행복하길 발언해 본다. 대단히 감명 깊습니다. 여기 좀 오기 어려운 것이고 오늘 또 오면서 길이 굉장히 험한데 와서 보니까 온 보람이 있습니다. 특히 이 윤장대는 늘 보고 싶었는데 우리나라의 유일한 윤장대라서 보고 감명을 받았습니다. 특히 꽃살문하고 그리고 아주 정교한 그 조각이 굉장히 인상이 남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대장전의 천정에 있는 단청 또한 대단히 그 다른 데서 보는 화려한 것이 아니고 굉장히 침착한 색깔로 되어 있어서 우리 전통적인 그런 그 단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받았고요. 오니까 비 와가지고 좀 처음엔 뭐 볼 거 없겠다 이랬는데 되게 비 와서 그런가 더 상쾌하고 깨끗하고 좀 뭐랄까 진짜 다른 절하고는 다르게 되게 예쁘게 잘 해놓은 것 같아요. 날이 맑으면 맑은 대로, 굳으면 굳은 대로 각기 다른 풍경을 만들어내는 것이 사찰의 멋 아니겠는가. 가을비 내리는 용문사의 매력에 흠뻑 빠져본다. 그림 같은 풍경을 눈에만 담기 아까워 스케치북을 꺼내들었다. 용문사의 맑은 기운이 그림에서도 느껴지는 것 같다. 용문사의 가람 배치는 독특하다. 전각들이 계단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이다. 산 풍경이 정말 좋아요. 예, 정말 좋습니다. 우무가 꽉 찼죠. 네. 경사가 있으니까 네. 산을 바라보기에 더 좋은 위치인 것 같아요. 예. 아름다운 풍경을 보기 위해서는 약간의 발품이 필요한 법. 힘은 들지만 걷는 즐거움이 있다. 산길과 계단을 번갈아 오르다 보니 그 길이 문득 우리네 삶처럼 느껴진다. 인생에도 평지와 계단, 언덕이 있듯 그 길을 묵묵히 열심히 걷다 보면 용문사의 극락보전을 만나듯 우리의 삶도 극락 같을 거라고 말이다. 극락보전은 용문사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하고 있다. 재미난 것은 아미타불 대신 비로자나불이 주불로 모셔진 점이다. 1000개인 거죠? 예. 이 천불화의 느낌이 실제로 펼쳐진 것 같아요. 예. 전각을 가득 채운 1000개의 불상 때문에 극락보전을 천불전이라고도 부른다. 세상에 놔둔 1000분의 부처님. 내 안에 불성을 찾는다면 나도 부처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만 같다. 극락전 앞에서 내려다 보니까
풍경이 정말 좋은데요. 예, 용문산은 웅장하면서도 아름답습니다. 그 쭉 보면 알겠지만은 또 산이 병풍처럼 쌓여져 있죠. 곧 그 용이 놀 것 같은 기분이 들지 않습니까? 몸과 마음이 지친 이들에게 용의 기운으로 일으켜주고 산사의 포근함으로 감싸주는 그곳이 바로 예천 용문사다. 예천 용문사는 그 세상에 물들지 않고 또 찌들지 않고 또 그 무한 경쟁 속에서 지쳐있는 분들에게 그 힐링이 되었으면 하고요. 이 길은 2010년부터 템플스테이 지정 사찰로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참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용문사는 옹기를 닮았다. 조금은 투박해 보이지만 시간이 갈수록 깊은 맛을 빚어내는 옹기처럼 예천 용문사의 정갈한 아름다움은 곱씹어 볼수록 깊은 여운으로 남는다.